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두고 있어요. 아직 유치원생인 어린아이라 엄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딸 자식 걱정 없이 사회생활하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살뜰하게 아이 돌보는 일을 많이 도와주셔서 마음의 짐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자식인 저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야 할 일인데 손자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찡할 정도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 가족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도 있는 법이겠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서로에게 득이 되기만 하는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더라도 막상 당해보니까 어찌나 앞이 아득하던지. 인간관계라는 게 꼭 저 하는 대로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에 인생 공부 아주 독하게 했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나름대로 평이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유별난 가족 사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성격 모난 사람 없이 큰 싸움 날 일도 없게 잘 지냈고요. 부모님께서도 자식들 잘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모님이셨어요. 연년생이 남동생과도 나이 터울 얼마 안 난다고 험하게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이건 저보다도 동생 성격이 순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 가족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게 해주셔서 제 친정 식구들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가정 형편도 빠지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날 정도의 대단한 부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친정아버지도 친정어머니도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산을 일구셨습니다. 지방의 농지를 제법 가지고 계시던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외아들인 저희 아버지께 그 땅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고정적인 수입 이외에 목돈도 꽤 있으셨어요. 3대가 탱자탱자 놀고 먹기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 두 분 편히 지내실 수 있을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을 구석이 있든 말든 그런 부분에 기대지 않고 늘 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하던 일을 열심히 하시던 두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믿는 구석 있다고 벌었을 생각은 않고 있는 거 까서 쓰기만 하면 그만큼 도태되는 거고 기계도 항상 기름칠하고 사용해줘야 쓰임이 있는 게지.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나 아버지나 타고나기를 성실하게 태어나신 분들이셨어요. 그건 평생을 농부로서 구슬땀 흘리며 일하셨던 조부모님, 외조부님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저희 집안의 정신적 유산이었죠.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평생 보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저 역시 신체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겠더라고요. 이 사회에 포함되어 녹아드는 데 있어서는 일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허황된 마음으로 붕 떠서 살지 않고 현실에 두 발 단단히 딛고 살기 위해서라도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는 게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제 적성을 찾아주시겠다고 저나 제 동생한테 이것저것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양하게 시켜주셨거든요. 동생은 다재다능한 녀석이어서 새로운 것 배울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재미있어 했는데 실은 저한테는 그런 재능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어요. 저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고 지구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학생이 한자리에 오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데는 또 이만한 게 없거든요. 전국권을 다툴 정도로 엄청난 수재까지는 아니었지만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내에서는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쉬더라도 해볼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두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천지 차이야. 막상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성적이 안 되어서 시도조차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기초가 될 학교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부모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그때그때 흥미가 쉽게 바뀌던 남동생도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항상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셨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 외에 다른 분야에 크게 관심이 간 적이 있지도 않았기에 사실 진로를 일찍 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 공부에 더 신경 썼습니다. 지금의 내 노력이 미래의 내 인생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에 힘썼던 게 저를 배신하지 않은 건 맞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다른 생활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정을 공부에 맞춰야 하는 것이었는데 학생 때 내내 공부해왔던 태도가 굳어진 덕분에 혹독한 공시생 생활도 그런대로 견딜만 했거든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온 가족이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기뻐해 주셨어요. 저 또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참 기뻤죠. 우리 딸 성실하고 똑 부러져서 뭘 하든 잘하겠지만 정말 적성에 딱 맞는 직업 얻게 된 것 같아서 아빠는 참 기쁘다. 처음에 제게 공무원이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셨던 것도 부모님이셨거든요. 제 진득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명과도 통하는 직업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저 역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공무원 생활에 아주 만족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성격적으로 공무원이 잘 맞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고 직장 생활이다 보니 당연히 힘든 일이 없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일에 이 정도의 어려움이 없는 일이라는 게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 하고 생각해보면 견딜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 아니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 밥벌이하고 살면서 내 꿈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타고나기를 수더분하게 태어난 저 같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고르고 싶었죠.
저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제 삶의 평화로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도 사람 간의 갈등이나 정신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할 만한 일을 겪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심심할지는 몰라도 마음고생 크게 할 일 없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노년에도 고생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공무원이야 최적의 직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제 남편 같은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을 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은 저랑은 참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가 신입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사업 지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남편은 같은 대학 출신 몇몇과 함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으려고 제가 일하던 곳에 처음 찾아왔죠. 그러니까 각자 일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창업 지원을 위한 발표를 할 때부터 남편이 참 활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씩씩하고 활기차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낯을 가리기는커녕 먼저 쉽게 장난을 걸 정도로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원 문제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된 담당자인 저한테도 참 넉살 좋게 잘 굴길래 지원 잘 받으려고 나한테도 뛰어난 사회성을 발휘하는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처음 저 볼 때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쑥맥이라 그런지 그런 쪽으로는 워낙 눈치가 없어서 내가 마음고생 좀 했지. 남편이 결혼 후에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는 했으나 저는 저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 앞으로 담당이 된 창업 예정 인력이 워낙 많았고요. 다들 지원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이 아니라도 제게 싹싹하게 구시는 또래 청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자기 원하는 만큼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담당자를 못살게 구는 악질까지 있는 바람에 공무원 생활 정말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 생각하며 매운 사회생활에 정신 붙잡고 있기도 버거운 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창업하려던 회사 쪽에 지원금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임하기는 했지만 워낙 청년들 살기가 팍팍한 시대잖아요.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 다들 원하는 만큼 지원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 후로는 딱히 다시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퇴근길에 저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초년덕스럽게 저녁 같이 먹자는 소리에 얼떨떨해서 같이 따라갔다가 만남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소개시켜주겠다는 자리에 따라 나가 보면 항상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나게 어울리는 게 조금 더 어색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애초에 그런 친구들이랑은 학교 다닐 때도 접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었고 제 친구들도 다들 조용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만나도 술자리보다는 카페 가서 차 마시며 담소 나누는 걸 좋아할 정도로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한테는 대학 입학해서 초반에 떠들썩하게 과 모임 참여할 때나 몇 번 경험했던 게 전부인데 남편한테는 그런 자리가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워낙 어색해하다 보니까 몇 번 자기 친구들 만나는 자리 데리고 다닌 후에는 좀 배려해 주었지만 여전히 자기랑 비슷한 사람 좋아하는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지내는 남편의 뛰어난 부침성이 대단해 보였고 남편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차분한 저를 어른스럽다며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기보다 주로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밀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정적인 취미를 즐기는 저와는 다르게 쉬는 날에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볕을 쪼여주어야 한다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워낙 성향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길 만도 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하고 남편 역시 다소 답답하게 생각은 해도 제 취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판이하게 다른 성향을 이해해 주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까지 이어질 수조차 없었겠죠. 남편과는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좀 놀라기도 하고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싶기는 했지만 남편 딴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만 보더라도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찌되었든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말이야 기분 나쁠 게 없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저희 집 앞까지 저 데리러 온다고 왔다가 부모님한테 딱 걸렸을 때는 결혼 얘기 처음 꺼냈을 때보다 배는 당황했지만 저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 중인 사람이라고 남편을 제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싹싹한 사람답게 마치 처음부터 우리 집 식구였다는 듯이 넉살 좋게 끼어드는 남편이었어요. 제 남동생도 저희 집 식구치고는 사회성이 좋은 편이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곧 제 집 드나들듯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결혼 전에 이미 이 집 사위로 도장을 꽉 찍은 남편이었어요. 태규가 어른들한테도 참 잘하고 운정이 너한테도 아주 죽고 못 살고 다 좋은데 직장만 좀 더 안정적이면 참 좋을 텐데. 당시에 남편은 대학 선배가 창업한 회사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선배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정식 직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저희의 첫 만남의 계기가 되었던 남편의 창업 계획은 이미 한 차례 엎어진 후였습니다. 지원금 쪽으로 나온 금액이 계획했던 사업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사회초년생들이 사업자금 끌어오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고요. 그렇게 그나마 나왔던 지원금도 취소가 되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창업조차 하지 못해서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쉽게 타먹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고 나서 사업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 사업 준비를 한다고 선배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선배라고 해도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고 갓 창업을 해서 이래저래 삐걱거리는데 많은 곳에서 추가로 정식 직원을 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말 그대로
거마비 정도 받으면서 회사 돌아가는 거 익히는 정도였겠죠. 그럼에도 주눅든 기색 하나가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만난 이후로 그 사람이 의기소침해하는 걸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그 사람도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사람을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도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는 게 불안정한 자신의 고용 상태 때문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귀한 딸 보내려는데 믿음직하지 않은 놈한테 어떻게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번듯한 양복 차림으로 깜짝 등장해서는 대학 시절 은사님 추천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러는 건 아니라고, 결국에는 자기 회사를 세우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크게 돈은 되지 않더라도 분명 얻는 게 많다며 설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는 불안감은커녕 앞으로 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공무원까지 된 저였으니까요. 타고난 제 담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때 학과 생활할 때도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항상 시선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해내도 해낼 거라는 건 그 사람의 마냥 허황된 자만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당신들 딸내미 앞에서 좋아서 유난을 떠는 남자, 내 딸 평생 아낌없이 사랑 줄 것 같은 모습에 사이 삼고 싶어 하시면서도 내심 걱정이 없지 않으셨던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남편이 정식으로 취직한 것을 반기셨어요. 그래, 앞으로 가정을 일굴 사람인데 가족 건사하려면 그래야지. 잘했네. 아주 잘했어. 남편의 취업 이후로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애초에 저와의 결혼 문제에 제대로 종지부를 찍고 싶어한 취업이기도 했고요. 저 역시 저렇게 자기 뚝심 있고 하고자 하는 일에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저랑 결혼 허락받고 싶어 저희 부모님께 한 수 접어준 그 사람한테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새로 취업한 저 회사 다니면서 자금도 좀 모으고 경력도 쌓은 다음에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할 역량 있는 사람이라며 남편을 믿었고,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으리라 생각했죠. 저희 친정이야 지척에 있었지만 결혼 당시에 남편 본가는 지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셨는데 집안이 보증을 잘못 썼나 그런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유로 가산 정리해서 시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간 지 몇 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편 대학생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도시 생활하다가 뜻하지 않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불만이 많아 보이셨어요. 내가 이런 촌에서 살게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니?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도 공부 잘해 서울로 대학 진학하고 밥벌이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규 쟤가 재주가 좋아서 자기 앞길 착실하게 잘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물론 제 성격이 고작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고 만족이 될 리가 없으니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지. 쟤가 큰일을 할랜데. 저희 집이었으면 자식이 사업하겠다고 나섰으면 일단은 만류했을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편을 평소 자기 뜻 다 못 펼치고 산다며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니까 저 사람도 더 주눅 들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늘 하듯 공무원으로 생활하느라 바빴고 남편도 성실히 회사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일하는 거 보고 있자면 속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나였으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나름대로 창업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회사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갑갑해하기는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어느 조직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보아왔거든요. 사기업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거기다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공직에서 일하는 저보다도 더 체계적이지 못할 일 겪을 때가 많겠죠. 하지만 그런 게 직장 생활이니까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지내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항상 사업사업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편의 회사 생활도 원만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화가 잔뜩 나서는 성질을 못 이겨 씩씩대며 바닥에 양복 자켓을 획 패대게 치는 걸 보고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일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쥐들한테 득대라고 해주는 말도 못 알아먹고. 남편 딴에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비용도 줄이고 절차도 덜 복잡할 거라고 상급자에게 자기가 그동안 문제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다고 합니다. 상급자부터가 그 말에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더니 그날 오후에 사장이 다른 직원들 보는 데서 아주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사업하지 일도 못하는 놈 밑에서 월급은 왜 받느냐면서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데 지가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다른 데서 만났으면 아주 짓밟아줬을 놈을 사장이라고 대접해줬더니. 저야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니 남편 하는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남편이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다는데 마음을 먼저 달래주는 게 옆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에까지 그 사람 감정 먼저 달래주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따위 얼렁뚱땅 돌아가는 회사에서 내 인생 썩힐 생각 없다. 그러고 그냥 때려치우고 나왔지. 뭐? 당신 그럼 그 회사 때려치우고 나왔다는 소리야? 저도 모르게 답지 않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잘 다니던 회사, 감정 상하는 일 좀 생겼다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관뒀다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눈에 뻔히 보이는 불합리함을 상급자 지시로 입 꾹 다물고 넘어가야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저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성격이야 더 그랬겠죠. 하지만 생업이 아닙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잘못이 벌어지고 있더라면 마냥 참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잖아요. 게다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리고 살면서 아내인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때려치우다니 제 입장에서도 화가 날 만한 일이었어요. 성질대로 회사부터 때려치워놓고는 그래도 제게 말도 없이 일 벌인 건 잘못한 일이다 싶었는지 그 사람답지 않게 주눅든 기색으로 저를 설득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회사를 때려치웠겠어? 어차피 결국은 내 회사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거 좀 앞당겨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어깨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회사 차리려면 사업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유 자금이라도 좀 만들어 두자고 했잖아. 알지. 아무렴 내가 내 마누라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할까. 나도 그동안 알아본 게 있어서 그래. 당신 걱정할 일 절대로 안 만들 테니까 다만 믿어. 어? 여느 때처럼 자신감에 가득 차 말하는 남편이었으나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었어요. 창업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창업지원부서에서 일하던 저였어요. 남편 딴에는 첫 창업 시도 실패 이후로 절지부심하여 이 갈고 더 철저히 준비했다지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사회라면 애초에 그렇게 사업 망하는 경우가 많을 리도 없을 겁니다. 한동안 남편은 자기 딴에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직 자금도 한참 모자라고 회사 꾸리기에 역량이 부족할 텐데 어쩌고 있나 걱정스러웠으나 묻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까봐 시원히 묻지도 못했어요. 사위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을 줄 아는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더 열심히 벌어도 모자랄 시기에 임신한 마누라 두고 사위가 회사 때려치운 걸 아시면 어떻게 저희 부모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여보, 내가 정말로 처가에는 손 안 벌리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만 자기가 장인어른께 부탁 좀 해주면 안 될까? 한숨이 나오지만 솔직히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회사 생활 길게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모은 돈이야 빤했으니까요. 무책임하게 일 벌인 남편에 대한 화가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뱃속에 우리 아이 생각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주 헛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게요. 이 새끼한테 쓰는 건데 엄마 아빠가 뭐 아까워서 그렇겠어? 다만 너 지금 홀몸도 아닌데 홀몸도 아닌 애를 대신 보내 이런 소리까지 하게 만드는 김서방이 솔직히 원망스럽구나. 그 옆에서 심란해하시는 저희 엄마 뜻도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장인 장모님 뵐 낯이 없다며 이 자리를 혼자 보낸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졌지만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딸내미 외면하지 못하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남편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바와 다르게 개업식은 남편의 인맥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거봐, 처음 시작이 어려워 그렇지 내가 이쪽으로 쌓아둔 인맥이 얼마인데 여기선 이게 다 재산이라고. 큰소리 친 대로 초반에 남편 사업은 제법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쪽 업계 선후배들이 많아 서로 의리로 끌어준다고 으쌰으쌰 하는 모양이었어요. 사업 시작하고 남편 얼굴 볼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자정을 넘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한잔했다며 그 새벽에 고래고래 내 마누라 하며 찾는 소리에 기겁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배가 남산만에 남편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 입을 막아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매일같이 이렇게 술자리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사정 모르는 소리를. 이게 그냥 술이나 마시는 자리인 줄 알아? 다 이런 데서 아름아름 정보도 오가고 거래로 투고 그러는 거라고. 내 마누라 내 새끼 잘 먹여보겠다고 고생하는데 바가지 긁는다고 칭얼대던 남편이 대자로 뻗으면
남편 양말 벗기고 양복 자켓 벗기며 절로 한숨이 폭 나왔어요. 매일같이 술이라 몸 상할까 걱정이었으나 자기 딴에는 식구들 건사하겠다고 고생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면 그건 그대로 짠했습니다. 지방 본가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근처로 모셨습니다. 남편이 첫 정산금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챙긴 게 자기 부모님이었거든요. 내가 내 새끼 큰일 할 줄 지인자가 알고 있었지? 그럼 어디 얘가 월급쟁이나 하면서 살팔자야? 지인작에 이렇게 밀어줬으면 지인작도 잘 됐을 텐데. 묘하게 저희 친정에서 더 일찍 안 도와줘서 자기 아들이 잘 풀리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시어머니 말투에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러는 자기는 아들 사업하는데 사업자금 한 푼 보태준 것 없으면서 이제 와서 덕만 보는 주제에 이제 거리도 가까워져서 저 밉살스런 말투에 속 뒤집힐 거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우리 엄마 잘 좀 챙겨줘. 평생 도시 생활하다가 집안 기울고 지방 내려갈 때 우리 엄마 서럽게 울던 거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려. 내가 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 회사 자리 잡으려면 나도 정신이 없잖아. 시간 여유 있는 당신이 수고 좀 해줘. 공무원이라고 시간 여유 넘친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공무원이 되기는 했지만 일은 많은데 인원은 부족하니 항상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만삭 임산부였잖아요. 이제 슬슬 휴직도 쓰고 싶은데 막상 정말 휴직해버리면 시어머니가 제 집 드나들도 드나들까봐 그것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근처에 있으면서 내 아들 사는 거 살뜰하게 들여다봤으면 제가 저렇게 살이 내리진 않았을 텐데. 내가 해준 건 뭐든 잘 먹는 애라 야윈 걸 본 적이 없는데. 얘, 너 직장생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법이란다. 그러는 며느리도 자기 손자가 저 만삭인데 어쩜 그렇게 자식 사랑만 지극하신지. 시어머니랑은 처음 만날 때부터 성격 안 맞겠다 싶었는데 볼일 잦아지니 역시나였어요. 그 와중에 드디어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시작하고 늘 그랬듯 바쁘다고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안 돼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죄다 제 곁에 붙어 출산을 함께 해주었어요. 여보! 남편이 나타난 건 이미 아이가 태어난 다음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머리는 산발해 술 냄새 풀풀 풍기만 나타난 남편 보고 저희 부모님 표정이 찌푸려주신 건 당연지사였고요. 자네 지금껏 어디 있다 연락도 안 되다 이제야 나타나나. 그게 거래처 접대 때문에. 평소에 많이 참아주셨던 저희 부모님도 그날만큼은 노기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한창 사업 잘 된다고 기분이 붕 떠있던 남편 역시 냉랭한 병실 분위기에 뒤늦게 저희 가족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라고 출산하는 날까지 저한테 소홀하고 저러고 나타난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이 아니더라도 임신한 내내 남편한테 서운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그러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던 것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밀어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인물이었을 거라며 저희 친정에 바라는 것 숨기지도 않아 임신한 며느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친정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며 미리 어렵게 잡아두신 시설 좋은 산후조리원에 저를 넣으셨어요. 물론 부모님 돈으로요. 너 이대로 집에 보냈다가는 몸조리는커녕 속만 더 썩지 싶어.
아이 태어나는 날까지 부모님 앞에서 남편 못 볼 꼴을 보인 게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내야지. 애 가진 마누라 서럽게 만들고 친정 식구들 앞에 벨라도 없게 만들었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해서 내 면이라도 안 세우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자꾸 괘씸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부모님 덕에 아이 낳고 정양 잘했습니다. 아이 낳고 잠깐 들여다보고 간 시어머니는 조리원으로는 한 번을 안 찾아왔어요. 남편은 또 술 약속이 있다고 면회 시간도 지나서 앞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술 냄새 풍길 거면 오지 말라고 가시도 친 소리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갓 태어난 저희 아이 앞에서까지 저 철딱선이 없는 짓 봐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실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세상에 집안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온 살림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깨끗하던 바닥에 구두발 자국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가정마다 붙어있는 그 빨간 딱지라니 생전 처음 눈에 담는 광경이었습니다. 충격에 털썩 넘어져서는 손을 덜덜 떨며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엉망이 된 집에 넋을 놓고 있는 저를 보고 저희 엄마도 사색이 되셨습니다. 김서방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집안 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자빠져 있어? 혼절 직전인 저 챙긴다고 친정 부모님은 제 곁에 붙어 계시고 제 남동생이 연락도 안 되는 제 매형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남편 회사 꼴도 집 꼴과 다를 게 없다고 했어요. 고작 한 달입니다. 도대체 저 애 낳는다고 집 비운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짓을 벌이면 집이며 회사며 이 꼴이 된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땀범벅이 되어 뛰어다닌 남동생이 참담한 얼굴로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왔습니다.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매형이 도박에 손을 댄 모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기가 차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업 키워줄 인맥이라며 술자리 쫓아다니더니 거기에 어울린다면서 배웠다는 게 고작 도박이었답니까? 동생이 남편놈 거쳐 수소문하느라 들른 한 도박장에서 남편 사진 보자마자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이 없더랍니다. 매일같이 와서 죽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처음에 재미 좀 보다가 돈 잃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원금 찾아야 한다며 눈 벌게져서 난동 부리다 결국 출입금지까지 당했죠 뭐. 이쪽엔 이런 일 흔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불법 도박자까지 넘어간 모양이던데 거기까지 갔으면 볼장 다 본 거죠 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답니까? 제 마누라는 제 새끼 낳느라 죽다 살아났는데 그동안 도박하고 가산 탕진하느라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가장이라는 놈이, 압이라는 놈이. 계속 연락 씹으면 당장 이혼이라는 말에 놈이 허둥지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어디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내가 금방 복구할 수 있어. 딱 한 번만 터지면. 이미 말하는 꼴은 여느 도박 중독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남편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걸 안 제 입장에서는 뒤로 넘어갈 일이었어요. 도박에 눈 돌아간 놈 중 제정신인 놈 없다더니 이미 저건 제 식솔 안중에도 없는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공무원이니까 신혼보장은 확실히 돼서 당신 건 압류 안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 네 새끼 처음 집에 들어가서 본 꼴이 그따위인데 지금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와? 너 당장 못 와?
이대로 다 잃고 어떻게 들어가? 나도 면이 있지. 내가 잃어버린 거 어떻게든 다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린 놈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있었으면 절단을 내도 모자란 놈이었어요. 그래도 그놈이 제 어미는 끔찍이 챙겼기에 거기라도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 시가로 향했습니다. 드나드는 이들이 많았는지 현관을 훤히 열어놓은 안에 신발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사람만 잘 만났으면. 조금만 밀어둬도 잘하는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이미 시가 주변에서는 남편놈 사업이 어그러진 게 진작 소문난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지인들에 둘러싸여 아주 비극의 여주인공인 양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업이야 잘 풀릴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거지. 너무 상심하지 마. 그래, 착실하게 일 잘하는 애가 곧 일어서겠지. 착실? 개가 웃을 소리였어요. 저리 말하는 걸 보니 아들놈이 뭐 때문에 젖고락선이가 되었는지 쏙 빼고 말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태규가 다 처자리를 잘못 들여서 그래. 그 능력 있는 녀석이 처가 지원만 제대로 받았어도 저 고생을 왜 해? 분해서 미치겠다는 듯 또 내 친정 탓을 하는 여자 말에 저도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새끼 도박에 미친 정신 나간 놈으로 키워서 나나 내 새끼 인생 말아먹을 판에 저 미친 여자가 감히 누구 탓을 해요? 공무원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척이나 하면서 간이 코딱지만 해가지고는 사업하는 남편 내조를 제대로 하길 하나. 못난 며느리만 아니었으면 우리 태규 쟤 지금 저렇게까지 안 됐어. 그렇게 잘난 놈이 제 새끼 태어나는데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도박에 환장해서 집안을 말아먹어요? 너 어떡해? 미친놈 낳아놓은 미친 여자 망발에 제가 난입하니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넘어가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은 제 입에서 나온 도박이라는 말에 표정이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에 당황하여 제 입을 막으려 드는 그 여자 더러운 손길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자식 새끼를 어디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로 키워놨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애 낳고 데리고 들어온 집에 도박 빚으로 빨간 딱지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지 새끼를 생각하면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놈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뭐? 처가에서 도와줬으면 더 큰 놈이 됐어? 제 어미가 한 푼도 못 해준 사업자금 대준 게 누구인데. 못난 놈도 사위라고 내 부모가 그 정도로 해줬으면 있는 거나 잘할 생각은 못할 망정 그게 누구 돈이라고 도박으로 홀랑 날려먹어? 아이고 애기 엄마. 혈압이 뻗쳐 넘어가려는 저를 그 여자 지인이 놀라 기겁해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며느리 사돈 욕을 있는 대로 하더니 자기 아들 망조인 거 쏙 빼놓고 엄한 사람한테 덮어씌웠구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막 몸푼 세대에 얼마나 충격이 컸을꼬.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성실한 사람이 운 나빠 안 좋은 일 겪은 줄 알았잖아. 도박하는 놈하고는 핏줄이라도 영 끊고 살아야 남은 식구들이나마 사는 거라던데 며느리한테 그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쳐? 아니 그게. 순식간에 돌아선 여론에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수치를 제 책임으로 떠넘기려 들었어요. 너 시어미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자식 새끼 개새끼로 키워놓고 잘도 버르장머리 따지네. 아이고, 인간 말종밖에 안 되는 대개 아들. 못난 며느리 소리 들으며 걷어줄 생각 나도 없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놈 오면 도장이나 찍어보내라고 해요. 이혼이라니? 그러면 도박은 대개 아들이 했는데 그건 내가 같이 끌어안고 같이 죽을 줄 알았어? 못난 며느리한테 아까워 죽는 대개 아들 도박빚도 대기 같이 갚아야지.
이제 당신네들 일이지 내 할 바 아니야. 그렇게 그 괘씸한 여자 망신을 있는 대로 주고 도박에 미친 자식놈 대신 이혼 통보까지 마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생각에 정신이 나간 듯한 여자와 쑥덕대는 이들을 보면서 저들 평판도 끝장이 났다는 걸 예감했죠.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 애기를 생각해서. 애 생각은 남보다도 안 한 놈이 감히 어디서 내 새끼를 들먹여?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 정신 빠진 놈이. 우리 애가 내 놈이랑 살겠다고 하면 장롱에 가둬서라도 이혼시킬 참이었어. 어디서 할 게 없어서 도박에 손을 대? 우리 집안 역사에 내 놈같이 요행바라고 가산 탕진한 놈이 없었어. 너 같은 놈은 하루라도 빨리 내 새끼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주는 게 그나마 도와주는 길이야. 너 같은 아비 없다 치는 게 낫다. 여보. 꼭꼭 숨어서 제 똥 내가 치우게 하려 들었던 놈이 제 어미한테 이혼 소리 듣고 혼비백산에 달려왔으나 이미 소송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 단 한순간도 내 호적에 같이 두고 싶지 않았어요. 나 그 꼴 보게 만든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아주 혹독하게 청구해서 그나마 남은 것들 싹싹 긁어 싹 빼앗아 왔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박탈한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고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가져올 게 더 남아 있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당신 집이 어디 있어? 애초에 내 부모 사업으로 돈 벌자마자 은혜 갚을 생각도 않고 제 부모님 집부터 사더니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 새끼가 잘못했으면 응당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하물며 당신 능력으로 산 집도 아닌데 불만 없지? 남편 명의로 구입한 시어미가 분에 넘치는 호사를 벌이고 살던 그 집이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곱게 나갈 생각 없는 염치 없는 인간이니 곧장 경매에 붙였더니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여자였어요. 당신 아들놈 때문에 내 집엔 빨간 딱지 붙을 때도 남 탓이나 했으니 이제 와서 되게 억울할 게 뭐가 있어? 가서 잘난 아들놈이랑 사이좋게 평생 뼈가 갈리도록 사채 빚이나 갚아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은혜 입은 며느리 깎아내릴 생각 만만이었던 여자의 비참한 최후를 마지막으로 그 상종 못할 집구석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한번 도박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더니 그 지경이 되고도 결국 도박은 못 끊었는지 몇 차례 더 험한 소문이 들리다 제 모친과 함께 이제 행방 아는 이도 없다는 소식 들은 것이 전 남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 자와 어떻게 함께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구김살 없이 자라준 아이와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친정 부모님 덕에 저도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행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 부모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교육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들과 나쁜 짓 않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